자, 여러분 교재 그 192쪽을 보십시오. 192쪽을 보면 이게 이제 부수록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수록자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이제 임금왕자인데 이렇게 있으면 부수록자가 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대요. 갑골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다. 갑골문은 여러 번 나왔죠. 거북이의 백각지하고 소의 견갑골, 어깨뼈죠, 어깨뼈. 192쪽. 네, 192쪽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써져 있는 글자예요. 그게 이제 소전과 해서에서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갑골문에 보이듯이 여러 개의 구슬을 실로 깬 모습이 돼요. 그럼 이해가죠? 아름다운 돌을 가리킬 뿐 아니라 성품이나 자질이 뛰어난. 그 밑에 한자 한번 볼까요? 옥체. 옥체를 보존하소서. 그 다음에 금의예요. 비단금자인 거 알죠? 네. 비단금 오드의 구스록 먹을식. 그러니까 아주 금이니까 잘 입고 그렇죠? 192쪽. 192쪽이라고 그랬네. 네. 금의 옥식. 그러니까 네.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옥으로 된 그 옥과 같이 먹는다니까 그건 옥을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아주 좋은 걸 먹는다 이런 뜻이겠죠. 뭐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타날 현자는 이거 원래 나타날 현자가 여러분이 임금왕자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네. 임금왕자인데 이게 이제 임금왕자가 아니라 이게 여기 보면 부수록의 의미를 이게 쓰는 거예요. 임금왕자로 쓰였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볼견을 더해서 그러니까 부수로 쓰였을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부수록자지만 네. 이 부수로 쓰였을 때 그래서 아름다운 구슬을 바라본다. 그래서 옥이 바라는 광채를 지칭했는데 지금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현대 그 다음에 표현 비평이에요. 표현 비평. 표현주의극. 표현주의극.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저도 이제 강의를 좀 들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강의가 이제 50분 정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스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표현주의극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표현주의극이 뭔지 아세요? 표현주의극. 표현주의극이란 건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가 뭐랄까요? 숨이 가쁘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소리라든가 시계 소리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막 예를 들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는 것을 그의 가슴은 쿵쾅쿵쾅 뛴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북소리가 막 울려. 라든가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이래.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표현주의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셔니즘 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표현 비평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표현주의적인 어떤 비평이고 표현주의 극은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슬을 읽자.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임금왕자가 왼쪽에 있는 건 다 구슬옥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 읽자가 소리보예요. 그래서 본디 옥 표면에 있는 결을 뜻했는데 옥을 가공할 때 그 결을 따라 쪼아야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도리, 그 다음에 이론 비평. 이론 비평, 그 다음에 분리. 아니 분리가 아니라 부조리극. 여러분 혹시 부조리극인데 혹시 이게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신구 이런 연극 제목은 들어봤어요? 예. 이거를 기다리는. 이거 아세요? 대단하시네.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게 이제 국립극장에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 그 작가는 누구예요? 사뮤엘 베케트. 이 사뮤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의 이제 극작가예요. 근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이 에스트라곤이라는 사람하고 블라디미르가 있어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이 안 돼요. 에스트라곤, 이 블라디미르라는 두 사람이 있어. 뭐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제가 이거 강의한 것만 이거 1시간 반짜리 제가 강의한 게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고도가 안 와.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 근데 중간에 이제 럭키하고 포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별 영향가 없고 그래서 어떤 소년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안 와. 근데 나중에 이 소년이 와. 고도가 옵니까? 뭐 내일 온다고 했어. 또 다음에 또 와. 고도가 언제 오느냐? 또 내일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철학적이고.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 뭐 우리말 번역된 거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이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 그러니까 이걸 내용으로 보려면 로미아 줄리엣 같은 거 막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으로 보면. 근데 그 속에 담겨진 막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여러분 정말 명작이에요. 꼭 보십시오. 영문학 공부할 때 이거 다 원서를 막 읽었었거든요. 원서를 읽었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꼭 이거 그 고도를 기다리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조리극이라는 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지만 깊은 어떤 삶에 대한 통찰 이런 게 있는 극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이거 부조리극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그 정도만 고도를 기다리면가 대표적인 부조리극이다. 그 정도는 알겠죠? 여러분이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리 환자. 자 이제 알겠죠? 붓을 옥자는 다 붓으로 쓰면 임금 왕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옥의 소리와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글자가 있어요. 놀라서 거기 보면 오른쪽 이제 경 나중에 도금이 하늘로 변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각골문에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사람 눈이 있고 막 보이죠? 그래서 둥근 옥을 빙 둘러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참 말 잘 만들었죠? 둥근 옥이 있는데 그걸 빙 둘러서. 그래서 이 글자 화는 둘러싼다는 뜻이에요. 둘러싼다. 둥근 옥을 지칭하게 되었고 둥글다. 그래서 고리 환자예요. 고리할 때도 환이라고 하잖아요. 환영, 뭐 환상구조 여기 쓰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극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환경.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4학년에 올라가시면 한국 희곡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1학년이시니까 아직 이제 멀었는데 그 한국 희곡론에 들어가면 환경극이라는 게 있는데 환경극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 그런 거예요. 어떤 극장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별로 영향가 없는 공간이 있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 막 극장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사는 게 아니라 뭐 마당극 이런 뭐 그런 형태처럼 어떤 비어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연극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환경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극이니까 뭐 환경을 생각하는 극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해서 뭐 하는 연극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환경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공부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이 이제 아시겠죠? 부조리보고 하면 고도를 기다리고 쌍벽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끝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둥근옥표. 금문에 이제 금문이라는 것은 비석이 새긴 글이에요. 이렇게 생겼대요. 둥근 모양으로 된 상스럽다는 거 그런 옥을 가리키는데 그 밑에 읽어보세요. 완벽, 쌍벽.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쌍벽을 이룬다. 그렇게 쓰면 쌍벽을 우리 쌍벽을 이룬다 이런 말. 그래서 이백과 두보가 뭡니까 시의 실력이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자 5대자 도전해 보이는 것처럼 사람 인자가 두 개의 인자를 덮은 모양이다. 우돛을 지칭한다. 우돛을 지칭한다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의복, 백이민족, 호의호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저한테 들으시기 좋은 게 방송에서는 다 이게 스킵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하나씩 보셔야지 여기 있는 건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여튼 의복이란 건 이제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거고 백이민족은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흰 옷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여기? 겉에 다 뭐 흰 옷 안 입잖아요. 근데 왜 백이민족이냐면 우리 민족 옛날부터 이렇게 흰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까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걸 융이 말하는 한번 써보세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단이 무의식에 걸렸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옷을 옛날에는 입었어 당연히. 근데 요즘에는 흰 옷을 안 입어도 그냥 백이민족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틀려요. 그렇죠? 흰 옷 뭐 검은 옷 입었다고 해서 흑의 민족 이런 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것을 입었기 때문에 현대인도 그냥 똑같이 백이민족을 하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옷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집단적으로 무의식에 빠졌다. 이걸 이제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 발들 멋있잖아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 집단 무의식이 뭐지? 그게 공부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호의호식을 잘 먹고 뭐 잘 입는 거겠죠. 기울보. 그래서 오디의 소리를 담당하는 이걸 붙여가지고 보완한다는 뜻이래요. 자, 보조사. 그다음에 보조관념. 그럼 보조사라는 게 그 이제 문법에서 나오는 건데 보조사가 뭐냐면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조사. 보조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보조사는 뭐냐면 보가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이 조사를 보충해. 예를 들어 봐봐요. 자,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어. 자, 나는 만약에 보세요. 음악을 좋아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B가 나도 음악을 좋아해.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잖아요. 네.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보조사라고 해요. 우리가 조사는 은는 이가잖아요. 은는 이가. 은는 이가 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조사 같은 거 도 같은 거. 뭐뭐 도. 뭐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1학년이시니까 제가 너무 깊은 이야기 못 하겠어요. 그냥 1학년에 맞게. 뭐뭐 도만 알아주세요. 뭐 나도 미투 영어로 미투라고 하잖아요. 미투.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보조사라고 한다. 보조관념. 원관념, 보조관념은 제가 이야기했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기억나요? 네. 그때 뭐 분수가 원관념이에요, 종소리가 원관념이에요. 뭐. 종소리. 네, 종소리. 아, 잘하시네. 맞아요. 분수처럼 할 때 이게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다시 한번 기억 안 나게 쓰세요.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종소리가 원관념이에요. 잘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분수가 보조관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메인은 종소리잖아, 맞죠? 네. 종소리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청각의 시각화예요, 시각의 청각화예요? 청각의 시각. 맞죠? 청각 네. 종소리가 땡 울리는 것을 분수라고 했으니까. 대단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면 막 3학년들도 시각의 청각화라고 해요. 청각의 시각.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려서. 그러니까 잘하셨어. 그러니까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 청각을 분수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명문장이에요. 김광진의 외인편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입을 핏자, 가죽을 덧붙여가지고 뭐 입는 옷이다 이렇게 왔는데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입을 핏자 피격이 피격. 그래서 피격되었다 이런 말 들어보시면 피격의 뜻이 뭐예요? 피격. 우리말 공격받았다는 거. 네. 공격당했다. 이게 피는 입을 핏자고 격은 칠격자거든요. 친다. 공격을 한다는 게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칠격자. 그다음 피동문은 당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히다 무섭죠. 잡히다. 잡히다니까 잡는 걸 당했잖아요. 네. 이런 걸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희, 니기, 우구추 뭐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이제 3학년 올라가서.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1학년이시니까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잡히다 이렇게 피동문 이 정도만 알면 돼. 뭐 지금 무슨 그런 어학 수업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것 뿐이니까. 자, 겹칠 복자. 자, 옷에 돌이킬 복자가 있어요. 자, 옷이 포개진 모양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 읽어보세요. 그 밑에 복자, 그 다음에 복문, 그 다음에 복하복. 자, 복잡은 복잡하다. 간단하다의 반대 복잡하다. 복문이라는 거, 여러분 복문이라는 게 뭐예요? 복문.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복문이 뭐예요? 문장은 자, 그렇죠. 문장은 단문이 있고 복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단순한 문장이죠. 그래서 철수는 그래요. 하나 이야기할 때 축구를 좋아한다. 끝났어. 이건 뭐예요? 단문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복문은 뭐냐면 철수는 축구를 좋아하고
좋아하고 민수라고 할게요. 민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철수는 축구를 좋아한다는 하나의 문장과 민수는 야구를 좋아한다는 또 하나의 문장이 두 개가 합해졌잖아. 그러니까 복문이라는 거야. 그것도 했잖아.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단문은 단순한 문장이고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문과 복문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복합어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복합적인 문장이에요. 문장이 두 개 이상이 이제 복합된 걸. 그래서 복합어에는 그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안 했나? 왜냐면 이 파생어는 뭐냐면 파생어가 뭐냐면 접사하고 명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참기름이죠, 참기름. 네. 진짜 기름이에요. 네. 기름이라는 명사 앞에 접수사 참 붙은 거예요. 진짜다. 그래서 이런 걸 파생어라고 해요. 파생. 근데 합성어는 뭐냐면 합성어는 명사 플러스 명사.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합성어 예가 뭘까요? 눈물이에요. 자, 이거 눈하고 물로 나눌 수 있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걸 합성어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 파생어는 접사 플러스 명사, 합성어는 명사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 이제 두 개 이걸 합해서 이제 복합적인 표현이다 해서 복합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국어학을 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과목이 국어학 수업이 아니잖아요. 국어학이 나와. 맞죠? 맞잖아요. 네. 한번 공부하는데 네. 뭐 하다 보면 시가 나와. 이게 그래서 공부를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국문학과에 4년 동안 공부를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시를 쓰거나 이럴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국어학 공부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코끼리 상자입니다. 그 문자에 보이는 것이 코끼리를 상영한 글자래요. 코끼리가 이렇게. 이게 왜 코끼리가 이렇게 쓰냐면 요 밑에 있는 글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이 코끼리 상하의 상하. 네. 상하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코끼리가 이 위에 있는 모습이고 막 뼈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가 상형, 상징, 그다음에 뭐죠? 추상, 형상화. 상형 모양을 돋뜨는 거. 상징은 뭐 말 그대로 심볼이죠. 상징, 뭐의 상징. 그다음에 이제 그쵸? 추상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막 쓰는 거죠. 그다음에 형상화라는 건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형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제가 전에 두 번째 이야기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 사랑이 안 보이잖아. 근데 형상화는 뭐냐면 이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면 이러면 이게 하트 막 그리는데 사랑이 이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 심장을 이렇게 쓴 거지. 맞죠? 네. 사랑이 눈에 안 보이죠. 사랑이라는 만약에 가벼운 날개.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막 보이는 거 같죠? 네. 날개를 써버리니까. 이런 걸 형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에서 나오는 말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형상화라고. 형상화 더 쉽게 말하면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 그걸 형상화라고. 그래서 평화가 있어. 근데 노래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 있죠. 네. 넘치네 할 때 할렐루야 할 때 그러면 평화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아, 평화가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구나. 형상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 그다음에 형상 상자인데, 자 여기 이제 사람 인자를 붙였어요 이 코끼리에. 그래서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상상 밑에 상상, 우상, 그다음에 초상이 초상. 뭐 이 정도 읽을 수 있겠죠? 상상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그다음에 초상. 뭐 이제 젊은 날의 초상 이런 것처럼. 이게 초라는 것은 이제 본뜬다 뜻이거든. 본뜬다. 이게 형상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불초소생이란 말 들어봤어요? 불초소생이란 말 안 들어봤어요? 왜 이게 불초소생이 뭔 뜻이에요? 불초소생. 아무튼 불초소생은 그러니까 불초소생은 뭐냐면 소생은 이제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는 것이고 불초는 내가 본뜨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그런 높은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뜨지 못한 뭐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초소생이라고. 내가 아무리 인격이 높아도 나의 부모님 뭐 나의 할아버지만큼 못하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만큼 못해 그런 걸 불초소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뭐냐고 몰라.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불초소생은 알아. 근데 이게 설명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예자가 미리 예자인데 소리를 담당하는 이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썼는데 죽을 때 미리 알고 무덤을 찾는다. 코끼리가 이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상한다, 그렇죠? 예측한다, 예측. 미래를 예측한다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이라는 게 주요한 시인이에요. 주요한. 여러분 주요한 시는 여기 이제 외로움이라고 썼지만. 주요한 시인의 시대사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요한은 최초의 자유시를 써요. 이게 뭔지 알아요? 주요한 시 최초의 자유시. 불놀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불놀이잖아요, 맞죠? 불놀인데 제가 이렇게 뭐 이거 맞춤법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불놀이. 주요한의 불놀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제가 또 방송을 좀 들었는데 이 195쪽부터 196쪽의 두 번째 줄까지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자만 쭉쭉 읽어가면 돼요. 나는 옛날 성도의 걸음으로 이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무리 알죠? 한 무리 그룹. 외로움의 깊은 기쁜이 요즘 말로 깊은 고래에 홀로 내려가며 이런 뜻이겠죠. 추억이에요. 추억. 반짝. 쫓을 축자에 생각할 억자거든요. 쫓는다. 그다음 생각한다. 무거운 바다 물 밑에는 밑에겠죠. 엎드려서 나의 난날과 모든 애를 나로 니로 짚고 뭐 지난 날에 뜬 생각에 재를 뿌리라. 이게 재앙제자거든요. 재앙제자.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누르는 각색 옷을 벗어던지고 이게 옛날 말이라서 조금 여러분 이해가 바로 안 될 수 있는데 벗어겠죠. 벗어 붉은 살로 이것도 이제 붉은이죠. 붉은 살로 요즘 말로 얼음과 뜨거움을 능히 견디는 능한 능자거든요. 도울 줄 모르는 나의 상처를 찬바람과 날카로운 빗으로 문질러 물어 나의 삶에 참된 사랑을 맛보기를 원한다. 외로움은 뜨거움 없는 빛과 같다. 지금 이 기이한 한자들을 좀 이렇게 음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기이할 기자예요. 기이한 굴 안에 광채가 가득한 문이채자입니다. 문이채자. 차이할 때 채자예요. 광채 가득한데 그 빛은 얼음같이 얼음처럼 얼음같이는 옛날에는 이제 같이인데 이걸 같이라고 쓰면 소리 나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얼음같이 찬바람을 토한다. 이 토할 초자예요. 그러니까 이 토할 초자는 입구자에다가 흑초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하려면 어때요? 입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놓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을 바깥으로 토한다. 그래서 토한다. 나는 눈을 열 수 없고 물고기같이 외로움에 찬 빛을 그냥 뭐예요? 호흡하며 불을 호자에 숨을 들이키는 흡자거든요. 부른다. 호명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침한다. 이 부침을 좀 설명을 해야 돼. 그럼 부침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나? 이 부침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자가요. 뜰 부자고요. 요 침이 가라앉을 침자예요. 그래서 이 부침이라는 건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 이걸 부침이라고. 어떤 사람의 삶은 이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람의 삶은
계속 이렇게 뭐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도 보면 계속해서 오르막에 올라갔다가 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배우들 많죠. 네.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부침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르막과 그러니까 이 오르막과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이게 부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뭐였죠? 해옹 시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방 늙은이 말 이건 들어보셨죠? 인생사 세운기마다 변방 늙은이게 말이 있었는데 말 도망가 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했는데 뭐 좋은 일도 있겠지 했는데 또 말 한 마리 데리고 와 짝으로 죽겠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다쳐 부러져 버려. 그래서 안 됐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군대 또 안 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인생사가 이렇게 올라 그걸 말고 그렇지. 사랑한다는 모든 것, 천년 인류의 모든 결례가 천년 인류입니다. 그 각세까지의 사랑이란 말, 죽어 떨어진 곳, 꽃잎에 불과. 그럼 그 사랑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나요? 사랑이라는 거는 이 생각한 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에 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안 했나? 사량에서 사랑이 여러분 한자야 한자. 통영에 가면 그냥 애자가 한자로 애자는 뭐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말씀 쓰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네가 좋아 죽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이 양자는 헤아릴 양자거든요. 헤아리는 거예요. 멋진 말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영에 가면 사량도가 있어요. 섬이 있어 없어요? 몰라요? 찾아보세요. 사량도가 있다니까. 사량도의 사량이 사랑의 옛날 한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말이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거기 사령도 거기 그 뱀 모양이라 그래서 뱀자 써서 가만히. 그러니까 뱀 사자도 되는데. 장사로. 예, 하여튼 이 사량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사량이라는 게. 뱀 사자도 사가 있겠죠. 뭔데 이 뱀 사자야. 장사도 해. 하여튼 이 사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헤아리고 생각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사량. 처음 알았어요. 근데 처음 아는 거 많으실 거예요. 사랑 안 해봐서 몰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옥봉 시인이 있어. 이옥봉이라는 조선조의 여류 제가 이야기 안 했나? 이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의 시가 있어요. 시인의 시가 뭐가 있냐면 근래 안무 문녀.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말 쓸게요. 여인이에요, 여인. 요즘 당신의 안부는 어떤지 묻습니다. 근래 안부 문녀. 월도 사창 첫판장. 이제 얼마나 한글 잘 쓰나. 달이 사창에 비치니 이제 사창 여인이 거주하는 이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미치니까 신첩은 한이 많아요. 한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말이 이제 기가 막혀요. 뭐냐면 약사봉원 행위. 문정성로 판정. 이거 나중에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 한자를 못 쓰겠어요. 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이지. 자, 이 시 하이라이트 이게 뭐냐? 약사. 이 약사가 만약 꿈속의 영혼에 위적, 발자취가 있다. 여러분 꿈속의 영혼은 발자취가 없어요. 아세요? 꿈의 영혼은 발자취가 없어요. 영혼의 발자취가 있다면 그대 문 앞에 성로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대 문 앞에 돌길이 이거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하면 꿈속에 그 사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진짜 내가 너무 어설프게 사랑하니까 꿈이 나타나.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한 남자를 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실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꿈속에서 만나려고 해요. 근데 꿈속에 영혼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대 문 앞에 돌길이 반쯤 모래가 됐대. 내가 그대 문 앞에 돌길을 얼마나 막 번질나게 갔다 오면 이게 모래가 되니까.
그 생각하세요. 돌길이 모래가 돼요. 완전 뻥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사랑한다, 뭐 누구를 네가 좋아 죽겠다 이런 말 있어요? 있냐고? 하나도 없죠.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비유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 꿈속에 영혼에 발자취가 있다면 그대 문 앞 돌길은 그대 문 앞으로 가는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시를 못 쓰는 거 천만의 말씀에 요즘 사람들 훨씬 더 잘 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아분을 맞춰갖고 써야 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다자 돌림이죠. 아분을 맞춰서 쓴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196쪽에 오직이 광채 휘황, 광채 휘황, 휘황 찬란하다 할 때 들어보셨죠? 네. 휘황한 슬픔과 일품의 날에 죽는 듯이 빠르게 나의 빗줄기는 뛴다. 라고. 하여튼 뭐 그런 외로움이라는 시니까 그냥 우리말만 읽을 줄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문문법. 한문문법은 뭐냐면, 자, 이제 부정문을 이야기하는 부정. 그래서 거기 부정문인데, 비, 불, 미, 무, 불필, 불상, 무불, 막비, 없을 막비죠, 막비. 그렇게 음을 쓰세요,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자, 뭐 단어 안 하고 몇 가지 좀 보죠. 비, 오, 도야. 비는 아니다는 뜻이죠? 오, 나오자, 무리도자. 나의 무리가 아니다. 자, 없을 비자, 아닐 비자예요. 나오자, 무리도자. 나의 무리가 아니다. 자, 비를 사용해서 보세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비례 물시하고, 비례 물청하고, 비례 물언하고, 비례 물동이라. 이거 쉽죠? 이 아닐 비자라고 그랬죠? 얘가 아니면 물을 뭔말 하지 마라. 물시 보지 말고. 비례 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라. 행동하지도 마라. 어렵지 않죠? 아닐 비자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얘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수유가요 불식 부지 기지야. 자, 수유가요 이걸 잘했어. 불식 부지 기지. 이게 뭔 소리냐면 비록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짜는 원래 아름다울 가짜거든요. 아름다울 가짜. 아름다운 이게 안주였잖아요. 비록 아름다운 안주가 있지만, 해주세요. 비록 숫자라고. 비록 숫자가 있을 유자 아름다울 가짜 안주였죠. 비록 아름다운 안주가 있지만 불식 이 불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갖다 써놔요. 똑같아. 이게 똑같아. 이 글자가 이거 똑같아. 불식 먹지 않으면 부지 알지 못하죠? 이 기자는 기지야 부지 기지야 맛지자 그 맛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미자 이렇게 쓰는 거 만미자는 알죠? 만미자 몰라요? 네, 이거 같은 거예요. 이 맛지자 만미자 있잖아. 만미자 맛을 모른다. 안주가 있어도 안 먹으면 맛을 모른다 이런 뜻이죠. 비록 맛있는 안주가 있어도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 가볼까요? 자, 넘어가면 인자. 자, 인자 거기 찾으셨죠? 인자. 어진 사람은 인자. 필 반드시 필자예요. 유용, 용기용자. 용기가 있게 마련이지만 어진 사람은 자 198쪽의 첫째 줄에 있어요. 인자. 어진 사람은 필 반드시 유용, 용기용자. 용기가 있게 마련이지만 용자. 용감한 자라고 불필유인. 불필은 뭐냐면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여기 써보세요. 불필은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부정. 그러니까 용감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어진 건 아니다. 어짐이 있는 건 아니다. 이해가요?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감한 자라고 해서 반드시 어진 건 아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네. 어질 수도 있고 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불필은 부분부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건너뛰고요. 그 밑에 지자 볼게요. 지혜로운 자는 무부지야. 무부지야.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게 불자잖아요. 근데 자 디귿하고 지읒 이런 거 앞에서는 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 들어보셨어요? 네. 이 천부당 만부당 하면 되지 천불당 만불당 하면 안 하잖아. 맞죠? 우리가 부정이라고 그래 불정이라고 그래.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디귿지읒 앞에서는 뭐라고 읽어? 뭐라고 원래 이거 불이는 거. 그렇게 합니다. 디귿지읒 앞에서 뭐라고 합니다. 불인데. 자,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지자,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무불. 무불이라는 건 뭐예요? 못마지, 그러니까 알지 못함이 없다. 이게 이제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 없다. 잘한다는 소리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걸 이제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알지 못할 것이 없으나 당면 과제. 지, 위, 급이에요. 이 위는 여기서 할 위자가 아니라요. 여길 위자. 여긴다. 급은 급할 급자. 급할 급. 끝에 급자 있죠? 당무라는 게 당면 과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면 과제를 그러니까 당무치 이때 지라는 것은 뭐뭐을 이런 정도로 해석해요. 당면 과제를 여긴다. 뭐라고 여겨요? 급한 것을 여긴다. 자, 밑에 설명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나왔어요? 알지 못할 것이 없으나 그 중에서도 당면 과제를 아는 것을 급선무로 여긴다. 최우선을 여긴다. 급선무가 어려우면 최우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최우선을 여긴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오른쪽 적용하기를 볼게요. 199쪽. 여기 세 개를 좀 볼게요. 비선왕지 법복이죠.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선왕은 알겠죠? 옛날의 왕, 그다음에 지는 뭐뭐의 법복은 법도에 맞는 옷이죠. 옷복장이니까. 비는 아니면 대쪽까지 불감복이에요. 그러니까 불감복이니까 뭐예요? 감이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불감복할 때 복자는 입을 복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글자는 동사와 명사를 다 쓴다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 첫 번째는 옷이에요. 옷복이고 두 번째는 입을 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옷도 되고 입는다는 뜻도 된다. 그러니까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불감복. 감히 입장. 이해갑니까? 앞에 있는 복은 옷이고 뒤에 있는 복은 입는다는 거고 비선왕지 법원. 선왕의 법원.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아닐 비자예요? 불감도. 이때 여기 불감도의 도자가 뭘까요? 불감도의 도가 뭐예요? 도라는 것은 봐요. 1번 써보세요. 길도. 2번 말할. 이게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한다. 길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잖아요. 불감도. 감히 감자니까 감히 말하지 않는다. 비선왕지 덕행. 선왕의 덕행에 맞는 것이 아니면 불감행. 감히 행하지 않는다. 불감행. 그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할 만하십니까? 비가 아니다 이러지 아니다. 네.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고 나머지 편찬 똑같잖아요. 선왕의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고 선왕의 덕행에 맞는 것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는다. 효경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나온 이게 특히 유명한 말인데 천리마 상유 이백낙불상.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천리마는 항상 유 있다. 이는 그러나라고 써봐요. 여기 이는 그러나. 어조사 이건 이제 어조사 이라고 하는데 이 어조사 이자는 그리고라고도 해석되고요. 그러나라고도 해석돼요. 어떻게 해석하냐?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되고. 아시겠죠? 여기서는 천리만 항상 있다. 그러나 백낙 불상. 백낙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천리만은 항상 있지만 백낙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몰라요? 자, 보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아이고 들어보라. 알려줘요. 일단 천리만은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천리를 달리는 말이니까 뭘 의미할까요? 인재를 의미해요. 근데 백낙은 뭐냐면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에 뭐 야구 선수 있어. 박찬호 옛날 뭐 코리안 특급 이런 거 있었죠. 네. 야구 선수 있었잖아요. 막 150점 넘게 던지고 또 그런 뭐 소년제 그런 체조 선수도 있었고 많지 않나요? 그런 김연아 막그 아이스 피겨 스케이팅 이런 선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인재예요. 근데 인재가 있으면 뭐예요?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와 세상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 묻어져. 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재가 아무리 있어봤자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네.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을 하는 사람을 백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말을 알아봤대요. 그랬고 말이 아주 그냥 살이 안 찐 말도 찾아가지고 잘 먹이니까 천리마가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데서 앞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보천지야. 보는 넓을 보자예요. 넓을 보. 넓을 보라고 써봤죠. 넓은 하늘 아래. 넓은 하늘 아래 막 비왕토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땅이 아님이 없으며 막비는 이중부정이야. 아님이 없다. 왕의 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솔, 거느릴 솔자라고 써봐요. 거느릴 솔. 흑조자, 갈치자, 물가 빈일. 끝에 있는 글자 물가 빈.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막비 왕신잖아요.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모든 물가에, 그러니까 거느리는 땅의 물가에 직역한 무슨 뜻이에요? 이 솔, 토지, 빈 어떻게 번역하라고요? 거느리는 땅의 물가에. 이해가요? 거느리는 땅의 물가에를 밑에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다스리는 땅 모든 곳에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거느리는 땅의 물가에 해석되죠. 거느리는 땅의 물가에 막비 아닌 게 없어. 왕신,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 하늘 아래 모든 곳이 왕의 땅 아님이 없고 왕의 땅이 다 하늘 땅이고 다스리는 땅 모든 곳에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 그 땅의 모든 곳이 왕의 신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00페이지 나오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자 이제 주제별 고사성어를 보고 뒤에 문제 어디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앞에서 나오죠. 제가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필수 어휘에서 그러니까 필수 어휘가 188부터 191 있잖아요. 네.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와요. 한 7, 80도 나올 거예요. 188, 네. 191. 예, 이거 그 앞부분인데 항상 책을 보면 거기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 거기서 한 70%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온다면 문법에서 조금 나오겠죠. 문법은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문법은 기본적인 것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분 어휘를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 한문을 읽어보기는 그냥 일진에 맡기세요. 이거는 이건 몇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나와봤자. 여러분이 뭐 A 플러스 맞을 건 아니잖아요. A 플러스 맞을 거 아니니까. A 학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자, 202쪽. 아이가 여기는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강의를 할 수 있죠. 저는 한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제가 모자랐어요 강의를.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하면 너무 머리 아파서. 자, 202쪽. 202쪽 보세요. 주제별 고사성. 미인이에요. 미인. 아름다운 여인이죠. 한번 볼까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 볼게요. 경국지색. 이게 기울 경자고요. 나라 국자. 그 다음에 이 갈자는요. 뭐뭐하는이라고 써봤어요. 뭐뭐하는. 그 다음에 색이라는 것은 여인을 가리켜요. 여러분 한자에서 이 색이 또 재밌습니다. 여기는 미인을 가리키니까 여러분 재밌겠죠. 글자들이. 자 보세요. 이 색자는 설명이 너무 많죠. 자, 요 조금만 더 하고 쉬어도 되겠죠? 여기 일단 이거. 자, 1번 빛색. 2번 유예색. 3번 여인. 여러분 색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거 많이 써봤어요? 네. 여색을 가까이 하라. 이런 거 많이 써야 돼. 여인을. 이 글자가 저도 옛날 한문학 시간에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여인이 이렇게 옷고름 있잖아요. 그걸 매는 모습이래요. 이 글자. 여인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다.
하여튼 빌색도 되고 유의 그래서 색즉시공 공직색 들어봤어? 네.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고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색즉시공 공직색 연구하다가 죽어요. 너무 어려워. 그런 생각하면 뭔 소리야? 유의 세계가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있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이 내가 돈이 많아. 했다고 하루에 막 100끼 먹어요? 내가 막 한 재산이 5조요, 5조. 그다고 100끼를 먹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거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경국지색은 여기는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여기 유래까지 보려면 머리 아파요. 그냥 뜻만 알고. 너무나 한 여인이 예뻐가지고 나라를 기울일 정도. 그러니까 왕이 여인에게 빠지면 나라를 기울일 정도. 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경국지색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경국지색. 얼마나 예쁘고 성을 기울이게 할 정도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단순호치에 단순. 이게 붉을 단자거든요. 입술 순자. 입술 순자. 힐호자 이치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 이 여인들은 이제 요즘 뭐 립스틱 이런 거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입술. 옛날에도 이제 여인이 붉은 입술의 여인이 되게 미인의 상징이고 이가 하얀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단순호치라는 게 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호치.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화용월태인데 꽃화자 얼굴 용자, 달월자 모양 태자. 자 쓰셨죠? 꽃화 얼굴용, 달월, 그 다음에 모양 태.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자태. 이거 얼마나 예뻐요. 얼굴이 꽃 같고 자태가 달 같다는 거예요. 달처럼 예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어른 빙자에 빙자 옥질이에요. 맵시란 말 들어봤어요? 네. 맵시 자자예요. 구슬옥자 바탕질자. 얼음같이 투명한 자태와 옥같이 뛰어난 바탕질자라고 그랬죠? 이것도 미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인. 해석돼요? 빙자옥질. 그 다음에 아미 써봐요. 아미. 이 아자가 뭐냐면 누에 나방 아자예요. 누에 나방 아자. 그래서 이제 이 누에 나방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크게 되면 여기 이제 모습 누에 나방이 이렇게 생겼대. 이게 이제 여인의 눈썹처럼 모양이 이렇게 생긴대. 누에 나방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누에나 토성달 같은 눈썹. 그래서 가늘고 긴 고운 눈썹을 여기 뭐라고 그래? 아미는 들어봤죠. 네. 그다음 오른쪽 해어화. 이 해어화는 기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기생을 의미하냐면 말을 풀어주는 꽃 이런 뜻이에요. 말을 여기 이제 앞에 풀했자거든요. 말을 풀어주는 꽃이니까 말을 이해하는 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닙니까? 네. 미인을 빗대어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생을 뜻하는 표현이었는데 그 밑에 나왔잖아요. 당현종이 양기비를 일컬어 영꽃이 아름다움도 어찌 말을 알아듣는 이 꽃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해어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밌죠. 가라앉을 침자고요. 물고기 어자고요. 떨어질 낙자고요. 기러기 안자예요. 자,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치머 나간이죠. 치머 나간.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면 여인이 너무나 예뻐. 그러니까 물고기가 못 속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보니까 여기 여인이 있는데 너무 예쁘니까 난 안 되겠다. 물속으로 잠겨버려. 그리고 여기 나간이라는 거 뭐냐면 기러기가 막 날아가. 기러기가 이렇게 하늘 날아가다가 이 여인을 보니까 어때요? 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물고기는 못 속에 잠기고 기러기는 땅으로 떨어진다. 엄청난 뻥이죠. 네. 그래서 이걸 치머 나간. 참 말도 잘 만들죠. 치머 나간. 이제 이 미인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아시겠죠?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익히면 되고 뒤에 이제 문제만 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 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뭐죠? 함축성. 2번 감각. 3번 정서. 4번 몰개성론. 5번 음수율. 6번 인적성. 7번 직유. 8번 역설. 9번 구술문화. 7번 10번 참여시. 됐죠?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을 보세요. 이거는 앞에 부분을 참고해서 보면 된다고 그랬죠. 어디 188쪽부터. 자, 일상과 달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서를 빚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인 시의 언어.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어죠, 시어. 거기 188쪽이 두 번째 나오잖아. 188쪽에 2번 시어라고 나오지 않아요? 188쪽에 2번에 시어 있잖아요. 시어 우리말로 쓰고 A라는 대상을 B로 전이시켜서 일상적 시각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대상이 숨겨진 측면에 주목하게 되는 말하기 방식. 비유. 네, 그렇죠. 이 비유잖아요. 15번에 있는 15번 비유. 우리말로 쓰면 돼요. 하나의 대상을 그 대상과 연계된 인접한 대상으로 표현하는 기법. 네, 하나의 대상을 인접한 대상으로 표현하는 기법. 뭡니까? 예, 거기 그 190쪽에 22번에 있잖아요. 환희.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저번에 했나?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 이 물에 기가 막힌 거예요.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거 있지 않나요? 이슬비 내리는 이 동요잖아요. 나란히 이게 환희라니까. 우산이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우산이 걸어갈 수 있나? 우산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하여튼 그 다음에 하나의 작품 안에서 하나 이상의 다양한 의식이나 목소리들이 완전한 독립적 실제로서 존재하는 뭡니까? 그런 문학의 성질 뭡니까? 예, 그렇죠. 다 이게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다 많은 자자에다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많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성이라는 게 많은 소리. 여러분 교재 189쪽에 나오네요. 그 9번에 나오죠. 이해가시죠? 이게 다 나온다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객관하기 위해서 이용된 심상, 사건, 상징 등 개인의 감정을 이건 뭘까요? 아까 저번에 제가 이야기 T.S.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유명한 말 있다고 그랬는데 7번 188쪽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제가 황무지 이야기 있잖아요. 4월에 잔인한다 할 때 그 황무지라는 게 뭐를 면다? 황무지가 뭐를 면다? 이거 이야기 안 했어요?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으로 면다고 했죠. 자, 9회는 넘어가고 여기 빨리 하고 싶게요. 여러분 좀 힘드시니까.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한 미인 뭐였죠? 19번 경국지세. 자, 꽃단 얼굴과 달 같은 자태 화용월태. 자, 우리말로 쓰세요. 이거 한자로 쓰지 말고. 한자로 쓸 필요가 없다니까. 시험에 뭐 한자로 쓰라고 안 나와요. 초승달처럼 가늘고 긴 미인의 눈썹 뭐였죠? 아미. 그 다음에 물고기는 잠기고 기러기는 떨어져 치모 나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한문이 좀 어렵긴 한데 시험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19, 20, 21, 22에서 주관식으로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만약에 객관식 말고 쓰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눈으로만 익히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쓰는 게 맞죠. 원래대로 하면. 이제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자, 23번 이거 다 했어요. 수유가요, 불식, 부직, 기지야. 뭐였죠? 비록. 이제 여러분 해석해보세요. 수유가요. 기억 안 나요? 금방 했는데. 자, 보세요. 자, 197쪽에 거기 두 번째 밑에 수유가요 있나요? 그거 찾았어요? 197쪽에 수유가요, 불식, 부지, 기지야 있었잖아요. 찾기도 힘들어요. 있죠? 이게 비록 맛있는 안주가 있어도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밑줄만 쳐주세요. 맛있는 안주가 있어도 먹어보지 않. 197쪽 거기 제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문자로 있어요. 능력이 바로 가는. 네, 그래서 그걸 더뎌가지고. 네,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천리마 상유, 백락 불상유도 이거 아까 했는데 이거 어디 있었냐면 199쪽에 적용하기에 중간에 보세요. 천리마 상유, 백락 불상유. 그 밑에 그냥 밑줄만 치세요. 여기 쓰지 마세요. 199쪽에 그 두 번째 있잖아요. 천리마 상유, 이 백락 불상유 있지 않아요? 예, 있어요. 그거 밑줄 치라고. 천리마가 항상 있지만 백락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자 뭡니까? 무부지야 이게 있죠?
이거 기억나지? 당무지 위야. 이거 어디 있어? 좀 찾아보세요. 198페이지 음. 중간쯤에 자, 지자 있잖아.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 거기 그 198쪽에 그 두 번째 거 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죠? 지혜로운 자는 네. 알지 못할 것이 없으나 그 중에서도 당면가지를 아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는 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정도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11번부터 15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문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냈겠죠. 그 중에 찾는 걸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 너무 한 번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읽을 줄 알고 이런 게 어떤 건지 쓰는 게 아니고 비슷한 단어에서 여러분이 고를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시험 뭐 거의 25문제에서 최소한 20문제 이상은 맞으실 거예요. 좀 쉬었다가